그냥 친절일까? 그 카톡 놓치면 평생 후회합니다. 그 말 진짜 아무 뜻 없는 거였을까? 자려고 누운 밤 문득 떠오르는 카톡 한 줄. 좋은 꿈 꾸세요. 밥은 꼭 챙기시고요. 그녀가 보낸 말들이 자꾸 머릿속을 맴도는 건 그 안에 뭔가 감춰진 감정이 있기 때문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중년 남성들의 관계 고민을 20년 넘게 상담해온 이정숙 관계 전문가입니다. 이성의 진심을 너무 늦게 깨닫고 뒤늦은 후회를 하는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나왔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성이 카톡으로 보내는 11가지 대표적인 신호와 그 속에 숨겨진 감정의 정체를 파헤쳐 봅니다. 또한 그 신호를 기회로 바꾸는 현실적인 대응 전략까지 알려드릴게요.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4 남겨주시고 이야기 좋았는지도 알려주세요. 그 숫자 하나가 다음 영상의 큰 원동력이 됩니다. 1. 여자가 좋아한다는 확실한 카톡 표현. 그냥 친절한 건가?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가끔은 그 친절함 뒤에 숨겨진 마음을 알아채지 못하면 좋은 인연을 놓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성이 카톡에서 보여주는 표현 중 감정이 묻어나는 말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밥은 꼭 챙기세요 같은 문장들. 이런 말들이 반복되고 일상 속에서 자주 건네진다면 단순한 인사 이상의 의미일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표현은 걱정 섞인 관심입니다. 요즘 잠은 잘 주무세요? 감기 안 걸리셨죠? 이런 말들은 단순히 예의가 아닙니다. 상대의 건강과 일상에 꾸준히 관심을 보인다는 건 그만큼 마음이 있다는 강한 신호입니다. 또 하나, 보고 싶다는 직접적인 표현은 하지 않더라도 오늘 누구랑 계세요? 퇴근하셨어요? 처럼 당신의 현재 상황을 궁금해하는 말도 호감의 표시입니다. 이런 말들이 자주, 꾸준히, 맥락 없이 나온다면 그건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그녀가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56세 최 씨는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한 여성분과 몇 주간 카톡을 주고받으며 매번 무릎은 괜찮으세요? 점심 꼭 드세요라는 말이 반복됐습니다. 처음엔 그저 예의라고 생각했지만 뒤늦게 그분이 자신을 정말 신경 쓰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죠. 그걸 알았을 땐 이미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옮겨간 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을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반복되는 관심, 일상적인 질문, 정성 가득한 인사는 마음이 담긴 대화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금 누군가로부터 비슷한 말을 듣고 있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그게 바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2. 밤 9시에 오는 좋은 꿈 꾸세요의 진짜 의미. 늦은 밤, 카톡 알림 소리와 함께 도착한 한 문장. 좋은 꿈 꾸세요. 그저 인사일까요? 아니면 그 너머에 감춰진 감정이 있을까요? 특히 밤 9시쯤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이면 더 의미가 깊어집니다. 하루의 끝에 누군가에게 말을 건넨다는 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생각하고 있다는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여성들이 이 시간에 이런 말을 보내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감정을 조심스럽게 표현하고 싶을 때. 보고 싶다거나 좋아해요라는 직접적인 말 대신 좋은 밤 되세요, 편안한 밤 보내세요 같은 말로 속마음을 살짝 비춰보는 거죠. 둘째, 하루의 마지막을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오늘 힘드셨죠?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에 이어 이제 푹 쉬세요, 좋은 꿈 꾸세요. 이건 누군가의 하루를 끝까지 지켜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마치 마지막까지 함께 있고 싶은 연인의 마음처럼요. 서울에 사는 48세 김 씨는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지인 여성과 몇 주간 가벼운 카톡을 나누던 중 매일 밤 같은 시간에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좋은 꿈 꾸세요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그는 그것이 단순한 매너라고 생각했고 답장도 가볍게 했죠. 하지만 나중에 그녀가 자신이 보낸 메시지에 얼마나 마음을 담았는지 알게 되었을 때 이미 관계는 소원해져 있었습니다. 이처럼 좋은 꿈 꾸세요는 그냥 문자 한 줄이 아니라 그녀가 당신을 생각하는 시간에 떠올렸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일정한 시간, 하루의 마무리에 꾸준히 이런 인사가 온다면 그건 감정의 표현이자 은근한 고백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혹시 밤 9시쯤 누군가의 문자를 기다려본 적 있으신가요? 그 기다림과 설렘이 이어진다면
그건 이미 시작된 마음일지 모릅니다. 3. 하트 이모티콘. 그냥 예의일까? 카톡창에 도착한 빨간 하트 하나. 그냥 예의일까요? 아니면 마음의 고백일까요? 많은 중년 남성분들이 여성의 하트 이모티콘을 받아보고도 요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인사하잖아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이 하트, 절대 가볍게 봐선 안 됩니다. 특히 중년 여성들이 하트를 보낼 때는 상당히 신중한 감정이 담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20대처럼 아무데나 마구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당신에게 하트를 보냈다면 그건 감정의 문을 슬며시 열어 보였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즐거웠어요. 이런 문장은 단순한 감사의 표현 같지만 즐거움의 이유가 당신이라는 감정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조심히 들어가세요 같은 말은 그녀가 당신의 하루 끝을 걱정하며 심리적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하트의 색깔이나 개수도 힌트를 줍니다. 빨간 하트 하나, 보라색 하트 여러 개, 반짝이는 하트까지. 이모티콘의 선택에는 그 사람의 감정이 은근히 드러나죠. 특히 빨간 하트 하나만 보내는 경우 그건 당신만 특별하다는 표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구에서 홀로 지내는 53세 이 씨는 오래 알고 지낸 여성친구로부터 오늘 날씨 참 좋네요 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날씨 얘기라고 넘겼지만 이후에도 자주 하트가 등장했고 결국 그녀가 사실 오래전부터 마음이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여성들은 직접적인 표현을 피하면서도 하트를 통해 감정을 흘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둘만의 대화에서 반복적으로 하트를 보내온다면 그건 당신이 그녀의 감정 안에 자리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로부터 자주 하트를 받고 있진 않으신가요? 그 하트 하나에 담긴 작은 고백을 놓치고 계셨을 수도 있습니다. 4. 음식 사진 속 숨겨진 함께하고 싶은 마음. 이거 오늘 제가 만든 거예요. 어때요? 맛있어 보이죠? 그녀가 갑자기 보낸 음식 사진. 밥상 위에 정갈하게 놓인 반찬들, 혹은 고깃집에서 찍은 숯불 위 삼겹살. 그냥 배고프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그 사진 안에는 말로 하지 못한 그녀의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성이 남성에게 음식 사진을 보낼 때는 그 순간의 감정을 공유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당신과 함께 먹고 싶다는 은근한 바람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엔 같이 가요. 이거 혼자 먹기 아까워요라는 멘트가 붙어 있다면 그건 사실상 식사 데이트에 대한 제안입니다. 음식은 인간의 가장 본능적인 감각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와 식사를 한다는 건 그 사람과 가까워지고 싶다는 강한 신호이기도 하죠. 서울에 사는 49세 박 씨는 몇 번 만나본 적 있는 여성과 가끔 카톡을 나누던 중 어느 날 그녀가 혼자 삼겹살 구워 먹었어요 라는 사진과 함께 다음엔 같이 먹어요 라는 하트를 보냈습니다. 그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뒤늦게 알게 됐죠. 그녀가 그날 함께 있어주길 바라고 있었다는 걸요. 게다가 그녀가 직접 만든 요리 사진이라면 이건 그야말로 강력한 신호입니다. 요리를 잘한다는 걸 어필하면서 마치 당신이 오면 내가 이런 걸 해주겠다는 집안 데이트의 상상까지 흘리는 겁니다. 이처럼 음식 사진은 그 자체로 당신을 떠올리며 보냈다는 표현입니다. 당신이 그 음식보다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죠. 여러분도 혹시 최근에 음식 사진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사진 속에는 단순한 음식 이상의 마음이 담겨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녀가 원했던 건 사진이 아니라 함께 있는 저녁 시간이었을지도요. 5. 유튜브 영상 노래 링크 자주 보내는 그녀의 속내. 이 노래 가사가 참 좋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혹은 이 영상 꼭 당신이랑 공유하고 싶었어요. 그녀가 보내온 유튜브 링크. 그저 심심해서일까요? 사실 여성들이 자주 영상을 공유할 때는 단순한 콘텐츠 공유가 아닌 감정 공유를 하고 싶은 심리가 깔려 있습니다. 특히 노래는 감정을 대신 전해주는 대표적인 매개체입니다. 사랑 노래, 이별 노래, 그리움을 담은 영상. 이런 것들을 선택해 당신에게 보낸다는 건 그녀가 지금 느끼는 감정을 당신과 나누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노래 들으면서 당신 생각났어요 라는 말이 붙었다면 그건 사실상 간접 고백에 가깝습니다. 경기도에서 자영업을 하는 52세 정 씨는 최근 알게 된 여성과 카톡을 주고받다가 그녀가 자주 노래를 공유해온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이 노래,
가사 너무 좋죠? 이거 듣고 많이 울었어요. 그는 처음엔 그냥 취향이라고 생각했지만 몇 주 뒤 그녀가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 노래로 대신했어요. 그녀가 보내는 영상이 웃긴 콘텐츠가 아니라 감성적인 노래 혹은 감정에 젖은 이야기라면 그건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당신에게 감정을 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그녀가 즐겨 듣는 노래를 반복해서 공유하거나 이건 우리 얘기 같지 않아요? 라고 말한다면 그건 우리라는 단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습관을 통해 당신을 이미 마음속에 포함시켰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콘텐츠 공유는 단순한 링크 하나가 아니라 마음을 표현하는 창구가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의 노래 한 곡에 마음이 흔들려 본 적 있으신가요? 그 흔들림이 서로를 향하고 있다면 그건 이미 사랑의 첫 문장일 수 있습니다. 6. 요즘 무릎 괜찮으세요? 이 질문의 정체. 카톡으로 이런 질문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요즘 무릎은 좀 괜찮으세요? 언뜻 보면 그냥 건강을 걱정하는 말 같죠. 하지만 그 안에는 꽤 깊은 감정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중년 여성들이 이런 질문을 할 때는 당신의 건강을 걱정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당신과 더 오래, 더 자주 대화하고 싶다는 감정의 표현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구체적인 신체 부위 무릎, 어깨, 허리 등을 언급할 때는 예전에 나눴던 대화를 기억하고 있다는 뜻이죠. 당신이 했던 말을 마음에 담아두고 그걸 다시 꺼내 묻는 건 단순한 관심 그 이상입니다. 대구에 사는 55세 김 씨는 한 여성과 몇 번 카톡을 나누다가 그녀가 전에 말씀하신 무릎 통증, 요즘은 좀 나아지셨어요? 라고 물었을 때 그냥 예의 바른 사람이구나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곧 그 여성은 아픈 무릎 때문에 요즘 외출은 어떠세요? 시간 괜찮으시면 제가 가까운데 같이 다녀드릴까요? 이렇게까지 말하며 다가왔습니다. 이런 질문은 관심의 정밀도를 보여줍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어떤 걸 힘들어하는지 기억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녀가 마음을 주고 있다는 증거죠. 또 하나, 건강을 묻는 질문은 돌려서 감정을 표현하는 안전한 방식이기도 합니다. 좋아합니다는 직접적으로 말하긴 어려우니까 몸은 괜찮으세요? 라는 말로 다정함을 대신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이 한두 번이 아니라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된다면 그건 단순한 호의가 아닌 마음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당신의 건강을 반복해서 챙기는 사람 있으신가요? 그 사람이 당신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그 한마디에서 느껴보셔도 좋겠습니다. 7. 단답형 대답 속에도 숨은 가능성이 있다. 네. 아니요. 히읗히읗. 이런 짧은 단답형 메시지를 받았을 때 기분이 좀 서운했던 적 있으시죠? 나한테 관심 없는 건가? 하고 실망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답형 뒤에도 감정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 여성들의 경우 감정을 말로 드러내는데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음은 있는데 표현이 조심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짧게 말하면서도 표현 속에 흐름을 남겨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네 히읗히읗. 괜찮아요. 이런 말들은 단순히 끝맺는 문장이 아닙니다. 다음 말을 이어가도 좋다는 뜻의 문이 열려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말은 짧아도 답장이 빠르고 꾸준하다면 그건 관심이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누군가에게 애정이 없다면 카톡 답장을 해야 한다고 느끼지도 않으니까요. 부산에 사는 50대 중반 정 씨는 한 여성에게 매일 안부 카톡을 보냈습니다. 답은 늘 응, 좋아요, 감사해요 같은 짧은 말뿐이었죠. 처음엔 무심한 건가 싶었지만 그녀는 매번 몇 분 안에 답장을 보냈고 자신의 하루를 가끔 사진으로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그건 말보다 행동으로 호감을 표현하고 있었던 겁니다. 또한 단답형 안에도 이모티콘의 존재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말은 짧아도 귀여운 이모티콘이나 하트, 웃는 얼굴이 따라온다면 그건 말을 줄인 것이지 마음을 닫은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단답형 메시지를 받을 때는 단어보다 반응의 흐름을 살펴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녀의 관심은 말의 길이가 아니라 얼마나 자주 성실하게 반응하느냐에 숨어 있으니까요. 혹시 지금 단답형 메시지를 주고받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 짧은 말들 속에서 가능성의 실마리를 다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8. 연애 스타일 언급은 사실상 간접 고백.
전 좀 천천히 가까워지는 스타일이에요. 혹은 저는 감정이 생기면 표현을 잘 못하는 편이죠. 이런 말 카톡 대화 중에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겉으론 단순한 자기소개 같지만 사실은 그 말을 건넨 당신과의 관계를 염두에 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중년 여성들이 연애 스타일을 언급할 때는 대부분 아무 의미 없이 말하진 않습니다. 특히 남녀 간의 미묘한 감정선이 오가는 상황에서는 지금 우리가 어디쯤 와 있는지를 넌지시 알려주는 말이기도 하죠. 예를 들어, 전 먼저 고백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이런 말은 실제로는 고백을 기다리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또, 사람을 금방 좋아하진 않아요라고 말하면서도 대화는 계속 이어간다. 그건 당신에게 이미 어느 정도 마음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말 마음이 없다면 굳이 연애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겠죠. 경기도에 거주하는 54세 여성과 대화를 이어가던 한 남성은 어느 날 그녀가 전 예전에 상처를 받아서 쉽게 마음을 주진 않아요라고 말하자 관심 없다는 뜻이라며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그녀는 그런데 요즘은 대화할 때 편해요. 이건 좋은 신호겠죠? 라고 먼저 문자를 보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말은 마음을 열고 있다는 암시였던 거죠. 이처럼 연애 스타일을 굳이 설명하는 건 상대를 향한 경계와 동시에 나를 잘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섞여 있는 표현입니다. 특히 저는 연락이 자주 오는 걸 좋아해요. 다정한 사람이 좋더라고요. 이런 식의 말은 사실상 간접적인 이상형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형엔 이미 당신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가 자신의 연애 스타일을 털어놓은 적 있나요? 그 말이 지나가는 이야기 같았지만 사실은 당신을 향한 작은 용기였을지도 모릅니다. 9. 여자가 말을 돌리는 이유, 고백 대신 신호 보내는 심리. 그 얘기 말고 요즘 날씨 참 좋죠? 그건 그렇고 점심 드셨어요? 대화 도중 그녀가 갑자기 주제를 휙 바꾸는 경험.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갑작스러운 말 돌리기,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사실 그 안에는 마음을 숨기려는 심리가 들어 있습니다. 특히 중년 여성들은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데 여전히 조심스럽고 망설임이 많습니다. 좋아한다는 말을 입 밖에 내는 게 오히려 관계를 망칠까 두려운 거죠. 그래서 표현 대신 회피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회피는 완전한 무관심이 아니라 신호와 테스트의 중간쯤 되는 복잡한 감정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 오늘 혼자 영화 봤어요라고 말한 뒤 당신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그냥 심심해서요라며 화제를 휙 돌리는 경우 이건 사실 함께 보고 싶었는데라는 기대가 무너진 순간입니다. 또는 요즘 혼자 저녁 먹을 때가 많아요. 이 말 역시 초대가 아니라 마음을 엿보는 은근한 유혹이었을 수 있습니다. 대전에서 홀로 지내는 58세 남성 윤 씨는 한 여성과 대화 중 그녀가 자주 말을 끊거나 주제를 바꾸는 걸 흥미없는 신호라고 판단하고 거리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녀는 그가 조금만 더 다가와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조심스럽게 표현하다 멈추고 있던 거였습니다. 여성의 말 돌리기는 감정의 보호막입니다. 말을 흐리는 건 관계를 깨지 않으면서 조금씩 감정을 비춰보는 방식입니다. 이럴 때 중요한 건 그 흐려진 말 속에서 맺힌 감정을 읽는 눈입니다. 왜 갑자기 딴소리하지? 가 아니라 지금 이 말에 무슨 감정이 숨었을까? 를 생각해보는 거죠.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가 대화 중 자주 말을 돌린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그 순간 그녀는 당신에게 가장 조심스럽고도 간절한 신호를 보내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10. 절대 하면 안 되는 3가지 실수형 답변. 좋아하는 사람에게서 온 카톡, 설레는 마음으로 답장을 보내지만 그 한 문장이 관계의 흐름을 망쳐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중년의 이성관계에서는 실수형 답변 하나가 신호를 끊어버릴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실수는 그냥 그래요입니다. 상대가 관심 있게 물어봤을 때 그냥 그래요, 별일 없어요라고 답하는 건 사실상 대화를 닫는 문장입니다. 특히 여성 입장에서는 자신의 질문이 무시당한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죠. 그녀는 당신에게 관심을 표현했는데 그 관심이 무의미한 것처럼 돌아오면 다음엔 더 조심하게 되고 결국 대화는 멀어집니다. 두 번째는 과도한 농담입니다.
그럼 뭐 데이트 신청인가요? A 저한테 관심 있으세요? 이런 식의 가벼운 농담은 분위기를 살릴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상대를 장난스럽게 대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이 조심스럽게 마음을 표현했을 경우 이런 반응은 큰 상처가 됩니다. 대구의 56세 이 씨는 한 여성분이 요즘 많이 바쁘시죠? 라고 걱정하자 바빠도 당신 생각할 시간은 있어요라는 농담을 던졌습니다. 웃기려고 한 말이었지만 그 후 상대는 갑자기 연락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가벼운 말이 진심을 가로막은 순간이었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반문으로 대답하기입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갑자기 그건 또 왜요? 이런 반응은 상대방의 감정을 의심하거나 시험하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호기심에서 나온 질문도 이렇게 되돌려지면 위축될 수밖에 없죠. 여성의 작은 신호에 진지하게 반응하는 건 관계에 있어 큰 차이를 만듭니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그녀의 용기를 꺾지 않도록 늘 말 뒤에 담긴 감정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방금 언급한 실수형 답변을 해보신 적 있나요?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조용히 닫게 만든 건 아니었는지 돌아보셔도 좋겠습니다. 11. 신호를 기회로 바꾸는 3단계 대응 전략. 누군가가 당신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걸 눈치챘을 때 가장 중요한 건 그 신호를 어떻게 기회로 바꾸느냐입니다. 감정을 단순히 받아들이는데 그치지 않고 적절히 반응하는 방법을 안다면 관계는 훨씬 자연스럽고 빠르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신호를 알아채는 관심의 눈입니다. 여성이 반복해서 보내는 안부 인사, 늦은 시간의 감성 메시지,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는 카톡들. 이런 것들은 모두 다가오고 있다는 감정의 표현입니다. 그걸 무심코 넘기면 그녀는 이 사람은 내 마음을 모르는구나 하고 서서히 물러서게 되죠. 두 번째는 진심이 묻힌 짧은 답장입니다.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기분이 좋아지네요. 당신이 챙겨줘서 힘이 납니다. 이런 문장은 단순히 예의 있는 답변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인정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이 가볍지 않게 받아들여졌다는 걸 느끼며 더 깊이 다가오게 됩니다. 세 번째는 행동으로 반응하기입니다. 메시지를 기다리기보다 먼저 안부를 묻고 그녀가 보낸 노래를 같이 듣고 감상을 나누고 사진이나 일상을 공유하며 우리만의 대화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경기도의 57세 최 씨는 카톡으로 관심 표현을 자주 해오는 여성에게 언제 커피 한 잔 어때요? 라고 단순하게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바로 오케이 사인을 보냈고 그 작은 제안이 두 사람의 인연을 시작하게 했죠. 기회는 거창한 이벤트가 아니라 작은 말 한마디, 따뜻한 반응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신호를 흘려보내지 말고 그 안에서 함께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세요. 혹시 지금 누군가의 카톡이 당신을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오고 있다면 이 세 가지 단계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진심으로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당신일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종종 가장 가까이 있는 감정을 가장 늦게 알아차리곤 합니다. 그녀의 카톡 속 하트, 좋은 꿈 꾸세요 같은 말들이 그저 예의라고만 생각했던 적 많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에서 다룬 이야기들을 통해 그 안에 담긴 감정과 의미를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셨길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은 늘 조심스럽고 특히 중년 이후의 감정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상처받고 싶지 않은 마음, 하지만 누군가와 다시 연결되고 싶은 바람이 그 짧은 메시지에 다 담겨 있지요. 이제는 그녀의 신호를 기다리기만 하지 말고 당신이 먼저 다가가 보세요. 관심을 표현하고 진심으로 반응해주는 순간 관계는 분명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에 숫자 4 남겨주시고 이야기 좋았는지도 알려주세요. 그 숫자 하나가 다음 영상에 큰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들려주세요.